지금 우리 방송을 너무나 사랑해 주시는 21도 한라사님이 저는 올드 이재명입니다. 그러나 뉴 이재명을 응원하고 지지합니다. 그런데 민주당 기득권들을 보십시오. 청년 세대들을 무시하고 뉴 이재명들을 리박으로 갈라치고 ABC로 급을 나누고 지금 서울시장을 보시기 바랍니다. 2030들이 보수화되어 가고 있는데 민주당은 아직까지 정신 못 차리는 것 같다. 화가 침입니다. 이런 말씀 해주셨거든요. 공감되는 말이지 않습니까? 저는 우리 21도 한라사님께서 제 마음을 그대로 쓰신 것 같아서 신인규 마을 복사해서 이제 말씀해 주셨다. 그냥 복사 붙여넣기 네. 하신 것 같아요. 근데 저런 마음들을 아마 많은 시민들께서 시민의 관점으로 봤을 때 공감하는 문제 제기라는 생각이 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좀 절망스러운 이유 중에 하나가 이 민주당의 뿌리 깊은 그 기득권이 사실 잘 안 바뀐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절망의 마음도 공감을 하고 근데 다만 이제 우리가 이 안에서도 희망을 좀 그려보자면 과거에 성역으로 돼 있었던 김어준 씨, 그리고 유시민 전 장관님 이런 분들 진짜 비판도 못했어요 과거에는. 근데 지금은 뭐 무슨 말이 튀어나올 때마다 그 궤변을 그냥 실시간으로 잡아내가지고 비판을 많이들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제는 좀 상황이 많이 바뀌어졌다. 그래서 저는 뭐 조금 그래도 희망을 드리자면 앞으로 더 이런 뉴 이재명 현상, 이재명 네. 정부의 그런 실용과 중도보수 확장 노선이 더 강화되는 쪽으로 저는 갈 수밖에 없다. 저는 근데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더불어민주당이 제가 이거 사실은 선거 얼마 전에도 한 2번 말했어요. 2030 여성들이 더불어민주당 지지하는 건 민주당 좋아서 그러는 게 아니다. 이준석이나 윤석열로 상징되는 사람들이 여성 유권자를 투표권 넘는 사람들 취급을 하니까 그 반작용으로 민주당을 지지하기 시작한 거지. 어쩔 수 없이 반작용으로. 네. 아니 뭐 결정적일 때마다 응원봉 들고 나오고 이런다고 막 찬사만 하지 실제로 집권하고 나서 2030 여성에 대해서 뭐 이렇게 챙기거나 정책을 힘을 주거나 그러는 게 저는 잘 모르겠거든요. 그러니까요. 네. 네. 그 똑같은 맥락인데 2030들이 왜 더불어민주당을 지지해 줄 거라고 생각하는지를 잘 모르겠어요. 아니 그러니까 제가 오늘도 편의점을 가보면 20대로 보이는 그 여성이 되게 피곤한 얼굴로 새벽까지 일하고 그러니까 지금 사실 직장 없는 사람들은 건설 현장도 못 가요. 건설 경기가 안 좋아하니까 노가다 자리도 없어요. 일감이 없어서. 네. 네. 근데 그 사람들이 그런 거에 대한 문제의식이나 책임을 정치권에 돌릴 텐데 집권은 우리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우리가 얘기하는 우리 언어를 보세요. 그런 얘기 하나요? 안 하잖아요. 네, 뭐 권력투쟁에 관련된 얘기만 하고 그러잖아요. 2030들 이재명 대통령 국정 지지율에는 그래도 잡혀요. 코스피나 뭐 이런 거 얘기하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대구의 2030 지지율 요번에 그 득표율이 서울보다 더 나아요. 대구가 훨씬 보수적이겠죠. 근데 서울보다 낮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남 탓을 하려고 하지 말고 저 유권자들이 왜 저렇게 의사 표시를 하는지를 좀 고민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분석하고 대응 방안을 마련하는 게 낫다. 이런 조언을 해주신 겁니다. 아니, 그리고 지금. 저는 그 말씀에 좀만 보태면 저는 유시민 전 장관님 제가 자꾸 예를 들어서 죄송한데 좀 감수하셔야 되는 게 가장 유명해서 제가 예를 드는 거예요. 거의 모세 다음으로 유명한 것 같아요. 모세 하면 이제 홍해의 기적 물을 갈라버리잖아요. 이분은 그냥 국민을 갈라버립니다. 모세의 기적과 같은. 이것도 선거 직전에 나와가지고 항상 갈르죠. 일찍남 이찍남 이래가지고 ABC 뭐 이번에 신장시고는 거기에 또 숟가락 하나 얹어가지고 동지냐 동업자냐 완전 모세식으로 지금 다 가르고 있는 건데 저는 유시민 전 장관으로 상징되는 민주당의 기득권의 가장 큰 문제를 한마디로 표현하면 본인들이 기득권인데 기득권이 아닌 척을 해요. 그러면서 그 위선이 하나 나오고 더 나아가서는 시대를 착각하고 있다. 시대착오적인 행동들을 계속하거든요. 근데 문제는 그 시대착오적이에요. 잘못됐어요라고 지적을 하고 고쳐야 되는데 이분들이 강력한 팬덤 속에 휩싸여 있기 때문에 누구도 지적하지 않고요. 오히려 그 궤변을 박수치고 칭찬합니다. 그리고 오히려 그 궤변 속에 사람들이 빨려 들어가요. 그러니까 이걸 옆에서 지켜보고 있고 그 진영이 아닌 사람들이 봤을 때는 굉장히 고립되어 있고 정말 동의되지 않는 일들을 뭐 부흥회라고도 표현하는데 본인들끼리 그냥 부흥회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본인들이 주류가 됐고 어떤 기득권을 갖고 있는데 기득권 없는 척을 한단 말이죠. 그러면서 마치 본인들이 집권했는데 그럼 집권당의 책임이라는 게 있잖아요. 책임을 망각하고 여전히 그냥 그 물병 던지는 식으로 일을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국민들이 보시기에 특히나 젊은 세대들이 볼 때는 기가 차고 좀 이런 말이 형용모순인데요. 철이 안 든 어른을 보는 느낌이에요. 아니 근데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안 고쳐지면 민주당도 정말 앞으로 갈수록 어려워질 수 있다. 난 이게 정치 평론할 때 그렇게 깊이 있는 분석이 필요한가 싶은 게 아인슈타인이 그러잖아요. 왜
같은 행동을 하면서 다른 결과를 바라면 그 뭐 미친 거다 이런 얘기 네네. 하잖아요. 그러니까 대구에 있는 그 보수적인 청년들이 그 반응을 한 건 그 김부겸이라는 70대 노인이 그 최저임금도 못 받는 20대들 생각하면서 막 울먹울먹 거리니까. 그렇지. 예, 자기들 감동적인 행태를 어. 보이니까.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보수화 됐던 아니던 간에 그런 얘기를 하니까 자기들 얘기를 하니까 그런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더불어민주당이라고 상징되진 않지만 방금 그 얘기를 하셨으니까 유시민 작가님이나 김호준 씨나 이런 얘기를 했으니까 아니 2030 0%에 빛나는 조국의 강을 우리가 왜 건너려고 해요? 그게 불공정의 상징이잖아요. 그게 뭐 과정은 뭐 무슨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고 결과는 정의롭게 이렇게 해가지고 그때 2030들이 표를 줘서 집권한 뭐 그랬습니다. 정부가 네. 문재인 정부거든요. 음. 그래서 그 문재인 정부 초기에는 심지어 펜코 이런 데 들어가면 대통령 찬양하고 있어요. 아우 대통령이 일을 한다 이랬거든요. 근데 집권하고 나서 그 불공정의 상징처럼 돼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털려고를 안 하잖아요. 억지로 그 강을 건너놨더니만은 그걸 다시 거꾸로 강을 거슬러 오르는 연호를 만들려고 하고. 그러니까 제 얘기는 뭐냐면 깊이 있는 분석이 필요한 게 아니라 밀어내고 있는 건데 맞아요. 그 네. 그래놓고 막 유튜브에서 선거만 지고 나면 아 우리가 2030을 연구해야 된다. 탓하는 거지. 네. 2030 네. 보수화를 연구해야 된다. 책임 돌리기가 가장 용이하고 쉬우니까. 아니 네. 2030들의 어떤 그 기준에서 자기한테 피해를 준 집단인데 사실 저도 지금 그냥 네. 말씀드리고 넘어가고 싶은 건 어쩔 수 없이 제가 이제 직전에 출입했던 곳이 청와대다 보니까 이게 비교가 될 수밖에 없는데 제가 아까 2030 여성을 말씀드렸던 건 뭐 남녀를 갈라치자 이런 의미는 전혀 아니고요. 어쨌든 소위 민주당에서 집토끼라고 생각했던 2030 네. 여성들조차도 지금 특히 30대 여성은 오세훈 후보 지지율이 53.6%. 이건 출구조사 네. 결과를 분석한 네네. 거죠. 그러니까. 네. 아, 네네, 맞습니다. 그리고 음. 정원호 후보 지지율이 42.8%로 오세훈 후보 지지율이 더 높거든요. 정원호보다 오세훈이 높다. 네네. 그리고 20대의 경우도 4년 전에 송영길 후보 지지율이 67.0%로 집계가 됐었는데 출구조사에서 네. 이번에 그 정원호 후보 지지율이 50%가 안 돼요. 이런 것들이 굉장히 차이가 크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2030이 뭐 극우화됐다, 보수화됐다 이런 것보다도 이들이 바라봤을 때 민주당도 이미 기득권인 거예요. 앞서 말씀 주셨듯이 뭐 유시민 작가의 ABC론 뭐 이런 거 다 얘기할 때 그 젊은 층들이 봤을 때는 다 기득권에 배부른 소리인 거고. 그래서 앞에 청와대 말씀을 드렸던 것 중에 하나는 청와대에서는 내부에서 이제 참모진들이나 이렇게 기자들 만나서 식사를 하면 이 현상에 대해서 고민들을 하고 계시거든요. 아, 그래서 고민을 하고 있다. 네, 그래서 되게 좀 이름을 언급할 수는 없지만 고위 참모부는 항상 우리가 이제 기득권이 됐다는 걸 인정해야 된다. 거기서부터 들어가야 이 2030의 마음을 가질 수 있고 우리가 계속 민주당이 예전에 운동권 이렇게 하면서 비주류적 마인드를 계속 내재화하고 있는 그걸 버리고 주류 마인드로 가고 기득권이라는 걸 인정을 해야 이들의 표를 얻을 수 있는 건데 그러지 못하고 있다라는 얘기를 했었고 이재명 대통령이 갑자기 틱톡을 시작한 것도 사실 어떻게 보면 그 10대들이 뭐 극우화된다라는 얘기가 있고 그들의 마음을 사로잡을 수 있는 그런 플랫폼이 뭐냐 했을 때 틱톡을 선점을 해서 그 어떤 대통령도 하지 않았던 정치인들보다 빨리 거기를 들어가서 콘텐츠를 시작했단 말이죠. 그런 걸 보면은 약간 청와대에서 하는 고민과 근데 민주당은 너무 이제 그런 고민을 안 하고 있고 뒤떨어져 네, 있다. 집권 네. 여당으로서 너무 뒤떨어진 정책을 보일 때 이 합이 너무 좀 안 맞고 앞으로 전략을 네. 좀 진짜 밀어내지 않고 좀 끌어안을 수 있게 수정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아니 근데 저는 정치인들이 지금 특히나 요 민주당 안에 있는 변화를 거부하는 정치인들에 대해서 제가 꼭 요 말씀은 드리고 싶은 게 정치인은 누구를 평가하는 자리가 아니에요. 평가를 받는 자리지. 자꾸 정치인들이 들어와가지고 유권자들을 평가한단 말입니다. 과거에 노무현 대통령 뭐라고 하셨어요? 농부는 밭을 탓하지 않는다. 그 가장 유명한 말씀이잖아요. 근데 자기들이 어떻게 하면 표를 얻을 수 있을까? 내가 기득권 됐다라는 걸 돌아봐야 되는데 내가 기득권 됐다라는 거는 인정하지 않고 기득권 없는 척을 하면서 네. 오히려 우리에게 마음을 열지 않고 비판하거나 그 반대하는 세력에 대해서 니들이 극우화된 거야 이런 식으로 들이대니까
아니 유권자 입장에서는 황당한 거죠. 아니 유권자가 나이가 어려도 주권자 아닙니까? 주인이고 한 표를 행사할 수 있는 각각 개별의 주체들인데 이건 정말 저는 심각한 착각을 하고 있다. 본인들이 누구 평가하고 품평해하는 자리에 가 있는 게 아니라 자신들이 표를 한 표라도 더 얻기 위해서 공복의 자세로 평가받는 자의 위치에서 겸손하게 정치를 해야 되는데 저는 민주당의 물론 민주당만 제가 타겟해서 하는 건 좀 그렇지만 특히나 이런 2030 이야기 나올 때마다 이 민주당 안에서 그 극우화됐다라는 식으로 딱지 붙이고 뭐 1번남, 이찍남 뭐 이런 얘기 있잖아요. 이런 식의 행태 이게 이제 발전돼 가지고 지금 ABC론까지 온 거 아닙니까? 심지어 최근에 이제 간첩까지 온 건데 이게 그러면 윤석열의 공산 전체주의로 상대방을 그 매도했던 것과 그럼 뭐가 다르냐? 여기에 대해서 답을 못 하는 거예요, 사실은. 아니 그러니까 보수 이념을 체득하게 된 그 과정을 좀 뜯어보면 그 저는 2030들이 하는 얘기라고 다 수용하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일단 기본적으로. 아니 물론 그렇죠. 네, 당연히. 네. 근데 20대 30대들 특히 20대들은 경쟁을 되게 싫어해요. 지긋지긋해하거든. 피곤해하고 그리고 항상 생존 투쟁하는 느낌이고 내가 여기서 낙오되면 큰일 날 것 같고 그런 사람들인데 그런 사람들이라서 경쟁을 선호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뭐냐면은 어떻게도 안 되니까 차라리 공정한 룰 만들어라 시험 치자 이렇게 다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인국공 사태 같은 거 보면은 우리가 그게 본질에서 벗어나 있는 문제 제기라고 생각을 하지만 아니 다른 경로에 대한 다르게 뭐 사다리를 타고 올라갈 수 있는 어떤 방법 생존할 수 있는 방법 이런 거 하나도 사회가 제시한 게 없고 시험 쳐가지고 이기라고 해놓고 우리는 시험 공부 열심히 하고 있는데 뭐 갑자기 정치권이 와서 제도 바꿔가지고 쟤네들 갑자기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구도에서 보면은 보수가 늘 그 자유 경쟁 얘기를 하잖아요. 야 다 뭐 못 사는 사람 잘 사는 사람 뭐 환경적 토대 이런 거 상관없어 다 시험 쳐. 좌파들이 얘기한 거 다 거짓말이야. 어쨌든 저런 말 해놓고 나는데 뒤로는 다 자기 자식들 챙겨가지고 기득권 누리잖아. 이렇게 돼 왔단 말이에요. 이거를 억울해만 한다고 민주당은 이걸 억울해만 해. 자기는 좋은 의도로 소위 그 역차별 방지에 관한 제도를 만든다고 생각하는데 이 사람들이 놓여 있는 상황에 대해서 이해를 안 하려고 해. 그러니까요. 네. 그런 점이 참 문제인 건데. 아파트 서울에 아파트 한 장씩 깔고 앉아 있으면서 나중에 집값 오르니까 집은 소유하는 게 아니다라고 말하는 민주당 인사를 20, 30대들이 어떻게 보겠냐는 거지 나는. 정말 100번 지당한 말씀이고 우리 방송 최대 주주인 부산 미가이님이 이재명 대통령 성과로 이길 수 있는 선거였는데 하정우, 김경수, 김부겸, 김용남, 정원호 낙선 이게 말이 됩니까? 이렇게 물으시면서 여기에 책임을 져야 할 사람들은 다 사퇴하셔야 됩니다. 제 마음도 이런데 대통령님 마음은 어떠하실지 정말로 마음이 아프다고 해주셨고 분노의 똥침님 같은 경우에는 문조털레유는 위기를 기회로 여기고 통합합당을 이번 기회로 여길 것이다. 진짜 분노가 치밀어 오른다. 반드시 정청래는 책임을 지고 사퇴해야 한다. 조국은 제발 그따위로 정치하지 말라는 준엄한 말씀을 좀 해주셨는데 정말 여러 선거구가 있었지만은 서울시장 선거 이 선거를 오세훈이 이길 거라고는 민주당을 지지하시는 분들은 정말로 생각지 못했을 것 같은데 지금 최종적인 득표율 결과 같은 경우에도 49대 48로 그야말로 간발의 차가 나왔거든요. 서울시장 선거 왜 졌다고 평가하십니까? 우선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만 저는 서울시장 선거가 저도 이기기를 바랬기 때문에 굉장히 응원을 많이 했었는데 냉정한 현실을 바라보면 이기기가 되게 어려운 캠페인을 하더라고요. 가장 대표적인 게 도전자의 위치에 있는 정원호 후보가 토론을 회피를 해요. 그리고 지지율도 한 20% 차이가 처음엔 났었는데 그 지지율 위에서 상당히 안주하는 모습을 보였고 캠프가 좀 매머드처럼 돼 있어서 사실은 무슨 뭐 이거 대선 출정식 하나라는 생각과 더불어서 그 안에 계신 면면들을 보면 다 과거에 문재인 정권 때 일익을 담당했던 분들이 다 그 전면에 나서가지고 전략 짜고 뭘 하니까 또아리를 틀었다. 아니 하니까 네. 제가 오해를 하는 건 거까지고 아니 그 다음에 갑자기 행보를 하는데 딱 경선 후보로 선출이 되고 나니까 그 사회적 기업 있잖아요. 거기 가가지고 탁현민 비서관 유시민 전 장관, 정청래 대표 이렇게 어깨 걸고서 캉캉춤 추는 자세 있잖아요. 그게 사진이 찍히니까 이게 한마디, 그러니까 한 장의 사진이 100마디의 말보다 주는 메시지가 크기 때문에 그 이후로 정원 후보가 실용 행보나 중도 보수 확장, 중도 확장 정책을 전혀 쓰질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국민의힘에서는 오히려 토론을 회피하는 정원호, 거기다가 판결문 가지고 네거티브 하면서 오히려 이제 찍지 못하는 그 전략을 만든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참 안타까운 게 이재명 정부의 성과가 없어서 이렇게 졌으면은 그러려니 해요.
근데 이재명 정부의 성과가 많았고 그 성과를 가지고 이슈 파이팅을 하고 전선을 긋는 게 도전자의 역할인데 아니, 최소한 그거라도 못하겠으면 오세훈 시장의 실정이라도 좀 라인업을 만들어가지고 월화수목금 뭐 감사의 정원 화요일은 그러니까, 네. 한강버스 수요일은 종묘 이거라도 좀 했었어야 되는데 아무것도 안 한 거예요. 근데 제가 이렇게 아무것도 안 했다고 하면은 그 캠프에서 일하신 분들이 좀 아니 뭐 알지도 못하면서 이렇게 하냐라고 하겠지만 당연히 하긴 했겠죠. 제가 이제 한 게 네. 없다라는 거는 음. 중도 보수 확장과 중도 실용의 모습을 전혀 못 보여줬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재명 대통령의 픽으로 뜬 건 맞는데 거기까진 대통령께서도 뭐 칭찬을 하실 수는 있죠. 근데 문제는 그 다음에 본인이 이제 보행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렇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자립형 정원호의 모습을 좀 보여주지 못했다. 그래서 저는 그렇기 때문에 오만했겠죠. 아 우리 이대로 그냥 숨만 쉬면 이긴다 했겠지만 서울 시민들은 그 오만함을 이미 느끼고 표가 물밑에서는 다 움직인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결과를 열어보니까 참 이렇게 1% 정도 차이, 네. 정말 깻잎 한 장 차이로 패배를 한 거 아닌가. 저 그렇게 진단하고 제가 있습니다. 취재한 바에 따르면은 당내에서 여론조사를 캠프마다 돌리는데 정원호 후보 캠프 같은 경우는 마지막에 돌린 여론조사에서 정원호 후보가 오세훈 후보를 얼마 이기는 걸로 나왔냐? 0.1% 이기는 걸로 나왔었다는 거예요. 이 유튜브니까 욕 같은 거 하면 안 되죠. 어떻게 페이를 좀 분석하십니까? 아니 그러니까 이제 선거 끝났으니까 그냥 할게요. 네. 정직하게 뭐 동의 안 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욕을 안 하고 그냥 X로 표현하면 X도 선거를 못해서 그렇죠. 아니 그게 뭐 무슨 엄청난 분석할 게 뭐 있어요. 선거 캠페인 하는 거 보니까 지겠던데. 여론조사 그 내부 여론조사 얘기할 필요도 없어요. 여론 M 들어가 보면 추세가 다 나와요. 계속 추세가. 맹렬하게 좁혀지고 있었거든요. 오세훈 시장이랑. 근데 거기에 대해서 부자 몸조심하면 어떻게 되나요? 그 추세를 못 꺾잖아요. 그죠? 아니 저는 처음부터 이해가 안 되는 것들 되게 많았어요. 네거티브 김재섭 의원이 하는 네거티브 일색의 어떤 그 공격에 대해서 대응하는 거 보면 그렇게 안심할 수가 없었어요. 아니 과거에 자기 폭행 사건은 본인이 잘못한 거 아닙니까? 좀 잘못한 거죠. 네. 그 시비 붙어가지고 싸우고 경찰 왔는데 경찰 두들겨 패고 뭐 이런 거 잘못한 거잖아요. 5.18이 왜 나옵니까? 5.18이 왜 나와요? 그런 얘기 할 필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젊었을 때 혈기방장할 때 내가 시비가 붙었는데 정치적 견해 차이로 판결문에도 그렇게 적혀 있고 근데 어쨌든 내가 100번 잘못한 거다 하고 끊고 가면 되는데 5.18을 붙이니까 5.18 얘기하면 경찰 두들겨 패도 됩니까 그러면? 말이 안 돼요. 젊은 사람들이나 유권자들이 봤을 때 그건 사실은 거기에 이입할 수 있는 건 찐 더불어민주당 지지층. 맞아요. 예? 아 5.18 가지고는 화낼 수 있지 이렇게 되는 사람들. 이념과 생각을 같이 하는 유권자들만. 나부터가 그 얘기할 때 저 5.18 이용한다고 생각했어요. 세상에 그렇게 하는 게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두 번째는 공약들 보면은 무슨 전통시장 살리기 방안 이러면서 카드뉴스 하나 내놨던데 거기에 그 뭐죠? 그 차 드라이브스루 드라이브스루. 전통시장이 어떻게 드라이브스루를 합니까? 그 유권자가 얼마나 황당해 하겠어요. 그 주차하고 가야 되는데. 네. 그런 그러니까 공약을 지금. 내면서 시장 가가지고 상인들한테 이거 컨설팅 좀 받아보라고 하고 그 컸죠. 그게. 예? 아니 말이 되는 캠페인을 했냐고요. 사실은 말이 안 되잖아요. 그 페인들은 너무 명확해요. 선거가 엉망진창이었고 사람들이 이 사람을 평가하는 과정에서 아 이 사람 딱 구청장 할 사람이네 이렇게 된 거예요. 다만 이제 그 어쨌든 모든 선거는 진영 대 진영으로 나눠서 당대 당 평가가 들어가니까 네. 지지율이 어느 정도 받쳐주고 있었는데 손이 안 가는 방식의 캠페인을 계속했습니다. 2030 여성들도 뭐 안 했다면서요. 2030 여성들이 저희 지지 기반인데 안 찍으면 그 뭐 어떻게 되는 겁니까? 맞아요. 그러니까 선거 캠페인을 하면 할수록 이 사람에 대한 재발견이 되고 이 사람 되게 매력 있다고 확산이 되고 이 사람 찍어주고 싶다 이렇게 입소문이 나고 그래야 되는데 사람들 반응 보면 어쩔 수 없이 그래도 이번 정원으로 가야 된다. 준비가 전혀 안 돼 있었어요. 아니 그리고, 근데 저는 예. 그게 아쉬운 게 정원호 후보 제가 뭐 저한테 한 번도 물어보지도 않았지만 저는 물어보면요 딱 하나 제가 설레를 한번 얘기해 주려고 그랬어요. 그게 뭐냐 윤석열 그때 후보 캠프가 딱 정원호 캠프처럼 했거든요. 아 윤석열 캠프가. 그때 그랬어요. 막 여기도 표 되면 들어오세요. 표 되면 들어오세요. 다 들어오니까 막 캠프만 500명 막 이렇게 있었어요. 장삼이서 다 모였어. 그리고 그때 그러니까. 사고치게 예. 건진 아니에요. 저도 그때 건진이 누군지도 몰랐지만 무슨 네트워크 본부인가? 맞아, 뭐 만들고 맞아, 맞아. 난리를 쳐가지고 제가 그때 저랑 그 임승호 대변인이 같은 날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가지고 그때 대선 치르기 전인데 그냥 선대위를 다 폭파시키자 그 글을 올려가지고 그때 좀 화제가 돼서 실제 없앴어요 캠프를. 다 해산시키고 그때 이제 권영세 사무총장이 그냥 본부장 체제로 해서 슬림하게 했거든요. 그래가지고 마지막에 선거는 진짜 한 20명이 했나? 그냥 20명이 했어요 그냥. 오히려 다 막판에 돌려보내고. 잘 된 거지 차라리. 다 돌려보내고. 예.
그 이제 슬림하게 이제 딱 그 뭐 디톡스 비슷 했거든요. 근데 이번에도 저는 정원호 후보 한 선거 3주 전에 이런 비판 많이 있었고 저도 여기서 비판 많이 했어요. 그러면 좀 그런 여론에 귀도 좀 기울이고 아 이게 문제가 있구나. 그때 그냥 캠프 해산 다 집에 가라 하고 정말 필요한 인력만 야. 남아서 실용적이고 그동안에 해야 될 일들 이재명 정부의 성과 그걸 서울에 어떻게 구현시킬까? 그거 어렵습니까 정리하는 게? 그리고 나서 그 김어준 씨 방송은 왜 그렇게 자주 나가요? 제가 그래서 물어봤어요. 이거 왜 그렇게 나갑니까? 그랬더니 아이고 그냥 처음에는 좀 의뢰로 그냥 몇 번 하는 거고 앞으로 안 한대요. 그래서 저도 뭐 안 하겠지 이런 생각했는데 또 나가야 돼? 그 또 나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 이건 못 고친다. 이건 안 되겠다. 그래서 저는 후보가 정무적 판단, 그러니까 지금의 시대 정신이 어디로 흘러가고 있고 그 시대 정신 위에 지금의 서울시장이 어떤 역할을 맡아서 이재명 정부를 어떻게 서포트하고 다음을 어떻게 준비하느냐 이 개념이 없는 분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누가 이거 찔러주면 아 이것도 좋아 보이네? 그럼 그것도 하고 이러니까 그냥 중구난방 산으로 가다가 오세훈 시장이 막 공세를 하면은 또 도망가고 이러면서 그냥 선거가 아니, 완전히 쫓아붙은 거죠. 완전히 짧게 쫓아붙은 거죠. 시계 풀고 얘기를 하면 시계 푸세요, 풀고 얘기해. 그 일단 푸세요. 일단 풀고 풀고 얘기하세요. 일단 풀고 풀고 얘기해야 됩니다. 그분이- 지금 강력하게. 그분이 정원호라는 사람에게 유권자들이 특히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이 투영했던 가치들이 있어요. 하나는 이재명 대통령이 스포트라이트를 딱 쏴주면서 했던 행정 잘하는 사람. 첫 번째 그거고 두 번째는 성수동이에요. 개발. 그러니까 사실 그 서울시의 기층 민심은 부동산이랑 같이 움직일 수밖에 없어요. 그러잖아요. 근데 거기에 대한 어떤 비전이나 터치도 사실 제가 봤을 때 안 보여줬다고 생각해요. 제대로 그 비전이 홍보가 안 되기도 한 거죠. 쉽게 얘기하면. 이 얘기를 왜 하냐면 방금 신인규 대표 얘기랑 이어지는 건데 그냥 흔한 민주당 5861이 된 거예요. 캠페인 전개하는 정확한 과정에서. 진단이다 이거는. 네. 그 김어준 씨의 방송 나가고 싶지. 지지자들 많으니까 유혹이 되지. 근데 거기 나가면 후원금도 잘 거치고 그죠? 16명의 광역 후보 줄 중에서 거기 안 나간 유일한 후보가 김부겸이래요. 맞아. 아 그리고 마지막에는 김용남 후보 안 나간다 그랬대. 그러니까 마지막에. 광역 후보 광역 중에 한 번도 안 나간 사람 그냥 김부겸 후보래요. 근데 제가 캠프에서 공보 메시지 TV 토론 정무 맡고 있었거든요. 당연히 그런 거 저한테 상의합니다. 그래서 이거 계속 연락 오는데 나가야 되냐 안 나가야 되냐. 좀 뭐라 그랬겠습니까? 아 역시 나가면 큰일 하원기. 난다 그랬겠지. 역시 하원기. 확정이 안 돼. 큰일 난다 그런 게 아니라 나가야 되는 이유가 그럼 뭐가 있냐? 그러니까 뭐 후원금 얘기를 하더라고요. 야 그러면은 그거 안 나가고도 후원금 거둘 수 있는 거 보여주자. 다 거뒀어요. 결론적으로는 후원금 다 거뒀어요. 채웠어. 네.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지지층 저희가 대구에서 부족해서 졌습니다만 지지층 결집 다 했어요. 전국에서 막 그 전화 돌려주시고 다 했거든요. 김호준 방송 안 나갔어요. 안 나가도. 예. 근데 나가면은 더 안 좋거든 대구에서는. 그러니까 자기들의 선거 구역의 특징들을 잘 알고 해야 된다는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요. 경선하러 갔으면 당내 선거하러 갔으면은 당연히 유혹이 되죠. 근데 서울이나 영남권은 그런 곳이 아니잖아요. 어쨌든 간에. 맞는 진단입니다. 네, 그래서 저는 거기 나가는 것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거기 나가는 거에 대해 아무 문제의식이 없었다는 것. 그게 그냥 흔한 586 1인처럼 유권자 눈에 비치게 만들었다 이렇게 만들었다. 지금